네, 맞아요. 근데 산책을 못 가면 아이들이 왜 힘들어질까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하고 들어볼게요. 스트레스는 왜 받을까요? 산책을 못하면 스트레스는 왜 받을까요? 네, 맞아요.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의학적으로 보면 강아지들도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이 많이 합성이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적어지면 사람들은 뭐가 걸릴까요? 우울증. 네, 강아지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에 나왔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한국의 10대 미스터리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이게 있었어요. 그 많던 개들은 겨울에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이 오게 되면 내가 춥다고 움직이기 싫다고 강아지들이 산책을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못 쐬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산책 겨울에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조금 햇볕 있을 때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 눈 자체는 아이들이 발가락 그렇게 차가워하지 않아요. 강아지들 발바닥은 되게 특수한 구조로 돼 있어서. 대신에 염화칼슘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꼭 발 잘 닦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꼭 겨울이 아니고 제가 항상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아지랑 살면서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아요. 교감.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도 가장 중요한 건 양방향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보호자님들은 일방향 소통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들한테.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들이잖아요. 너무 이런 것들만 많이 하다 보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도 항상 잘한 걸 칭찬하기보다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을 내게 되면 당연히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양방향 소통을 하려면 얘네들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새나개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거를 새나개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책이 더 좋아요, 사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강영욱 씨도 많이 강조했고, 지금 책에 나온 것 중에는 카밍 시그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알아야지. 언어는 먼저 알아야지 얘네들이랑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꼭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10분에서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강아지들의 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강아지들 뇌 나이. 네, 거의 정확합니다. 3살, 4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이에요. 강아지들의 뇌는 사람의 뇌 성장에서 한 30개월 정도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다라는 건, 개를 키우기로 했다라는 건 20년 동안 3, 4살짜리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3, 4살짜리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얘를 고치려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부모가 이걸 내가 뭘 바꾸고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물론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뭔가 먼저 관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내가 바뀌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 4살짜리 아이들이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딱 거기에요. 근데 우리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화하잖아요. 의인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 4살짜리 아이의 의인화를 하면 정확한데 항상 내 능력치만큼의 의인화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는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알까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몰라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혼나면서도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혼나면 어때요? 되게 불쌍한 표정 짓죠.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 이 표정 왜 짓는지 아세요?
역시 근데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겪어봤거든요, 세대사를. 맞아요, 정확해요.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강아지들의 그런 불쌍한 표정은 남자들의 미안해와 같다. 남자들이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혼나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걸 넘기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강아지들도 어렸을 적부터 배우게 된대요. 혼이 나면 엄마 표정이 이상해지면 아빠 표정이 이상해지면 내가 불쌍한 표정 지으면 빨리 넘어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얘네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강아지들은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분명히 혼내다가 얼굴 표정 막 찌푸리고 혼내다가 내가 조금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갑자기 그러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막 이러죠.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우리가 특히 또 학대받은 아이들 지금 여기 많이 보호하고 이러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무조건 다 얘네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더 불안해집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비유는 이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네.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랑 신호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운전하기 더 편할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으세요? 무서워요. 훨씬 무섭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차선이랑 신호등은 우리의 운전할 때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이에요. 규칙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음으로써 편해져요. 왜냐면 난 그것만 지키면 안전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반려견들 보면 집 안에 그런 규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더 불안해져요. 왜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지 몰라요. 그거를 보호자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많은 보호자분들의 대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착하고 좋고 정말 사람 좋고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데 능력 없는 상사. 항상 잘해주고 뭘 하는데 길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불안할 땐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 수 있는지. 그게 보호자가 너 나만 따라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나만 따라오면 너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강아지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의 95%는 잘못된 선택이다. 사람과 살면서의 잘못된 선택.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룰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룰만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 기다려 하면 얘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건 다 줘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간식을 먹고 싶을 때도 스스로 앉아 기다려, 아니면 내가 앉아 기다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산책 나갈 때도 문 열리기 전에 앉아 기다려 해서 잘하면 옳지 하고 열어줘요.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얌전히 흥분하지 않고 기다리면 나온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하면 제 옆에서 앉아서 쳐다보고, 그러면 저 그때 안아줘서 안정시켜주고, 뭔가 다른 강아지 만나기 싫어하면 안 만나게 해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얘기 꼭 드리는데, 산책하거나 밖에 나갔을 때 여기도 보면 조금 소심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못하는 거 강아지한테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산책하다가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고 냄새 맡고 대화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도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사회화가 아주 잘 돼서 노홍철 형님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싫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들의 바디랭귀지나 이런 거 공부 잘해서 얘가 싫다라고 하면 오히려 보호자가 피해 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데, 계속 사회성 높여줘야 된다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게 해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다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너 바퀴벌레랑 친해져야 된다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방에 자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강아지들의 언어를 잘 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자가 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 생겨야지만 보호자랑 강아지가 신뢰관계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점점 지루해지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예요. 일을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행동학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우리 집 슈나였어. 저 첫 강아지가 슈나예요.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슈나우저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슈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슈나였으면 난 미쳤겠다 그랬어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린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올드보이, 최민식. 그리고 슈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나갔으니까 산책 나가는 최민식. 맨날 최민식도 군만두는 넣어주잖아요. 우리도 사료는 주고. 하지만 집 안에서 TV도 없고 책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얘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집 안에 있다가 한 번 산책 나갔다 와가지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의무적으로 산책 나가지고, 그래 나는 산책 하루에 한 번씩 나가니까 좋은 보호자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집안에 있는 시간에도 얘네들한테 일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강아지들 나이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3-4살. 혹시 3-4살 아이 키우시는 분 계세요? 사실 제 주위에 제 친구들이 다 3-4살 아이를 키워요. 요즘 다 3-4살이에요. 제 나이 때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 집에 딱 놀러 가보면 바닥이 안 보입니다. 왠지 아시죠? 왜 바닥이 안 보이죠? 장난감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바닥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은 다 3-4살 아이들인데 오히려 딱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면 요즘 더 깨끗해요. 강아지 냄새 나면 안 돼. 털 잘 관리해야 돼. 밥그릇이랑 집 안 쓰는 집 딱 있고요. 인형 몇 개 놓여져 있고 끝. 얘네들이 놀 게 없는 거예요. 피곤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형 같은 거 2-3개만 있으시면 돼요. 계속 새로 안 사주셔도 돼요. 인형은 질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탁기에 돌리세요. 그럼 새 건 줄 알아요. 네. 인형은 냄새가 바뀌면 새 건 줄 알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만약에 질리면 새로운 걸 사주지 마시고 튼튼하고 안 뜯어지는 거라면 세탁기에 돌리시면 되고요. 그걸 조금 더 재밌게 해주고 싶다. 립밤 발라주세요. 요즘 우리 립밤들 막 향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개 가지고 계시죠? 뭐 스트로베리 향, 수박 향,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인형에 묻혀주면 얘네들이 되게 또 새로운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대신에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들도 많이 주셔야 돼요. 이게 비싸요, 사실. 그런 먹이급여 장난감들이 비싸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DIY 토이라고 치시면 그냥 집에서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병원 식구들끼리 카페 가서 테이크아웃 하면 이 트레이 주잖아요. 이런 것도 이용해요. 이 안에다가 사료 같은 거 넣어주기도 하고요. 계란판에다가 사료 넣어줘서 그 위에다가 뭐 테니스공 올려놓거나 골프공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난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저랑 친한 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 뭐 장난감이 하루에 하나씩 돌려가면서 7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우리 3-4살짜리 아이들처럼 계속 산책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놀 수 있는 정신적 놀이도 계속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도 치매 걸리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슈나 같은 경우에는 치매 때문에 한 2년을 고생했어요.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 되게 안타까운 게 사람이랑 치매 증상이 아주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우선 밤낮이 바뀌고요. 그리고 계속 먹어요. 밥을 계속 달라고 해요. 자율매식이 아니었는데 제한급식이었는데 방금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계속 낑낑거리고 밥 달라고 치죠. 그리고 오줌똥을 아무데나 싸기 시작해요. 사람이랑 정말 똑같죠.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못 알아보기 시작해요. 집에 가도 방귀로 나오지도 않고요. 만져도 가끔은 되게 어색한 듯이, 냄새 다시 맡고도 되게 어색한 듯이 보이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치매 걸리지 않게 뭐 하죠? 할머니들 고스톱 치시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오히려 노령견들을 저는 이런 거 더 많이 시켜주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머리를 쓰게 해줘야지만 이 아이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고요. 되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너무 많으면 질문을 많이 못 받아서 걱정이 되는데 오늘 그래도 최대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좀 저랑 질문도 하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좀 편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네,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네. 이발이 네. 손발을 많이 꼬물고 네. 그럴 때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발을 깨물고 나면 네. 바로 다리를 피하는 시간 네. 그리고 터그돌이나 네네네. 다른 놀이들 많이 해서 네네. 정들이랑 껌 같은 걸 네네.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죠. 그쵸? 또 시바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마 지금 대부분 애기 말고 성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속으로 약간 비웃고 계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 겪고 넘어가는 일들이라서. 우리들은 다 한 번씩 겪고 지나간 일들이라서. 지금 교육한다고 좋아지는 문제 행동은 아니에요. 지금 교육한다고 절대로 좋아지진 않지만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나중에 그런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장담 드리는데 8개월 정도면 갑자기 쑥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8개월이 뭐냐면 이빨을 가는 시기예요. 지금 유치가 다 빠지고 우리가 빠르면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송곳니까지 다 갈게 되면 이빨이 좀 덜 간지러워요. 근데 그 시기에 잘못된 대응을 한 아이들은 나중에 이빨을 다 갈고 나서도 이게 놀이인 줄 알고 계속 물면서 노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부터 이걸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준 아이들은 나중에 이빨이 간지럽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안 돼라고 얘기해주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도 되게 많지만 사실 더 효과가 좀 있는 방법은 생각 예방 교육이에요. 생각 예방 교육. 그리고 조심할 거는 대부분의 많은 보호자분들의 이렇게 강아지들이 손을 물 때 잘못하는 행동. 우선 첫 번째로는 하지마 막 이래요. 이건 강아지들끼리 노는 거랑 똑같아요. 강아지 새끼들 서로 밀고 당기고 노는 모습 보세요. 우리가 손 물었을 때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시고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물고 참다가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막 물다가 내가 이제 못 참겠으니까 얘 하지마. 그럼 얘 입장에선 헷갈려요. 방금까진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물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좀 익숙한 공간에 베이비 게이트 같은 걸 쳐놔요. 그리고 손을 무는 순간 보호자의 손이나 발을 무는 순간 안 돼 하지마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그 방에다가 두세요. 30초에서 1분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열어주시는데 열어줄 때도 앉아 같은 건 하죠. 기본적인 거 아직 안 해요. 앉아 같은 거는 시키시면 좋아요. 문을 열어주기 전에도 보호자가 시킨 걸 하나 잘 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근데 시바아이고 지금은 이빨이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고 바로 안 했나요? 계속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이빨이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한 8개월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그 뒤에는 뭐 문제 없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바견이잖아요. 사회화 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런 데서 다른 강아지들 만나고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애기 이름 뭐예요? 공덕이요? 공덕 공덕역의 그 공덕. 네. 공덕이 뭐 이렇게 사료나 이런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간식이나 이런 거?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공덕이 이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공덕이한테 하나씩 주라고 얘기하시고요. 다른 강아지 냄새 맡고 막 이러면 그냥 만나는 게 사회화가 아니에요. 사회화라는 건 만나서 좋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공덕이가 다른 강아지랑 만나서 냄새 맡고 얌전히 잘 있다. 그럼 그때 계속 칭찬해 주시고 간식도 하나 주시고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돼요. 시바이들이 똥꼬집이 좀 많이 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화 안 되고 크면 조금 겁이 많고 불안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빨보다 사회화 교육에 훨씬 신경 써주셔야 되고 오늘 되게 잘 오신 거예요. 이런 공간에 자주 와봐야 돼요. 공덕이. 네, 또 질문. 네. 하고 갈게요. 미안해요.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심심할 때인지 그럴 때인지
집안일을 다른 데는 고개를 아예 수그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이 5살이에요. 그런 행동은 언제부터 했어요? 1살 때부터 서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아예 자거나 이제 친구들이 뭐 다른 집안일이나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오, 이게 되게 조금 네. 근데 우선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의학적인 문제인데 혹시 그동안 어디 이렇게 들었을 때 낑 한다거나 관절 질환이 있었다거나 슬개골이야. 슬개골 아파요? 디스크 쪽은요? 그쪽은 한 번도 의심돼 본 적은 없었어요? 보통 이제 목 쪽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이거는 그 행동은 슬개골과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목 쪽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진다거나 목 쪽에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물 마시고 싶어? 네, 목을 이렇게 내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아픈 곳이 없는데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마 이럴 거예요. 부르기는 해요. 그쵸? 돼지야. 뭐 배지. 배지야 왜 그래? 뭐 이런 거 하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보호자가 관심을 안 보이다가 보인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보상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또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걷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봤을 때 의학적 문제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걸 없앨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행동이 배지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호자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배지와 보호자님의 삶의 질에 배지의 그런 행동이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막 그렇다고 높은 스트레스 시그널도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친구 제가 원주택에서 사는데 네, 19개월 근데 전집이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같이 자고 그런데 저녁만 되면 한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네, 아무것도 없고 매일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주고 그러면 또 잘나가 깨어나서 그런 거를 반복하다가 제가 안아주고 막 그러면 항상 6시에 한 번 일어나고 나서는 그냥 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안아주지 못하네요. 밖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해줄 수가 없는데 자꾸 지져가지고 문제가 왜 아, 그쵸.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또 외식고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통도 커가지고 되게 잘 짖거든요. 근데 우선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짖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는 소리도 들어요. 그리고 소리 자체도 10배에서 15배 정도로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귀신 본 것처럼 짖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보고 막 짖는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을 때도 우리한테 잘 안 들렸는데 어떤 뭐 윗집이나 아랫집이 한 새벽 3, 4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주로 이제 자는 공간도 바깥에서 자요? 밖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돌아다녀요? 아니면 그래도 잘 때는 자기 집 쪽에 가서 자요? 집 쪽에 가서 자요? 이사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간 지한 달? 한 달 정도? 우선은 강아지한테도 새로운 집과 환경이 익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짖는 게 잘하면 조금씩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우리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잘 때 옆에 조금 이렇게 빗소리나 이런 거 계속 나면 지금처럼 이런 소리 잘 나면 오히려 좀 마음 안정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름 불러주면 남성 근데 지금 같이 들어와서 자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빠가 비염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우리 친구가 한겨울에 가서 나가서 자거나 그럴 순 없으니까 우선은 조금 적응이 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자는 공간 주변에 집에 안 쓰는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안 쓰는 핸드폰 기계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요즘 유튜브로 연결하면 이건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소리에 예민하고 불안증이 많은 아이들한테 저도 많이 사용을 해요. 유튜브에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고 치면 이런 소리 계속 나게 해주는 한 10시간 동안 반복 재생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강아지들이 자는 곳이나 아니면 주로 있는 공간 옆에다가 조금 틀어놔주면 우선 외부 소음이 많이 상쇄가 돼요.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운드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소리 민감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도 푹 잠 못 자고 이렇게 선잠 자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딱 들리면 자기도 엉엉하고 짖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못 짖게 하는 것보다 그런 소리를 상쇄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호자님이신 부모님 아니세요? 혼자 왔어요 오늘? 아 그래요? 그 소리를 애기 그 자는 공간에다가 좀 만들어주면 틀어주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해본 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기가 왔을 때 막 짖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안 친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틀어줬는데 멋있어가지고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은 그 친구는 선생님이 또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깥에서는 워낙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친구랑 똑같아요. 친구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거나 놀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강아지들도 아무리 마당에 있어도 잘 혼자 놀지 않아요. 근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걔랑 계속 놀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저녁에만. 아니면은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집을 하나 만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겨울 오잖아요. 강아지들이 특히 지금 중형견 정도 되니까 그래도 영하 한 2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형견들은 우리가 영하로만 내려가도 절대로 밖에서 재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중형견 정도 가면 영하 2도에서 특히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면 밖에서 재우지 않는 걸 되게 강력하게 추천해요. 근데 그러려면 어차피 조금 집을 하나 잠잘 때만이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은 그 안에서 자고 아침에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안은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리도 좀 안 들어오게 해주면 짖는 거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아이도 워낙 내가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아이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가족들이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강아지 옷. 대부분의 소형견들한테는 영상 한 2,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옷을 입혀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옷은 뭐 사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애들한테 왜 옷을 입혀? 근데 이제 반려견이고 소형견들 중에 옷 안 입히다가 진짜 동상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영상 3도 이하도 참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영상 3도 이하가 오면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혀주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의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옷 입힐 때 아시죠? 옷 입힐 때 우리 집 강아지 문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강아지는 다 착하다. 우리 강아지 왜 다른 사람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문다고요? 안 들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우선은 옷 입힐 때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옷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발 안 끼는 옷이 있어요. 지금 옷 입은 거 보면 애들 거의 다 발을 끼워야 되는 옷이잖아요. 강아지들 옷 입힐 때 싫어하는 거 다 발 낄 때 싫어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항상 말하고 다녔더니 옷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 끼고 그 다음에 배만 한번 벨트처럼 찍찍이처럼 해주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면 강아지들이 훨씬 편해해요. 다리가 안 끼니까. 그래서 이런 옷들로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그런 거 만드는 적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산책할 때 여기 보이는 작은 아이들은 옷을 꼭 입히셔야 될 거예요. 네. 아까 여기 어디 있어요 강아지? 집에요? 종이 어떻게 돼요? 차우차우.